대표님 요즘에 그 하락장이 좀 이렇게 벌어지면서 네.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이런 분들이 좀 뭔가 하나 예를 들어 문제점을 하나 네. 우리가 이렇게 반성을 하자면 네. 어떤 포인트를 좀 짚어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되게 중요한 것 중 하나가 항상 사람들이 투자를 할 때는 그 스토리에 매몰돼요. 네. 네, 그래서 이게 뭐 스토리. 테슬라가 자율주행 업계에 뭐가 될 거야. 그리고 뭐 이 회사가 뭐 바이오의 혁신 기업으로 어떻게 될 거야. 그런데 숫자를 꼼꼼히 따져보지 않는 분들이 정말 저는 놀라울 정도로 많다는 거를 요즘 느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하잖아요. 뭐 내 지금 주식이 이렇게 반토막이 나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그러면 기존에 원래 생각하셨던 적정한 PER, PSR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면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그래요? 지금 계산해볼까요? 지금 계산하면 안 되고요. 투자하기 전에 그걸 계산하고 들어갔어야 되고, 그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거에 대한 본인만의 시나리오가 숫자로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숫자로. 네이버가 연 몇십 % 성장을 하는데, 내년 예상 매출이 얼마고, 후년 예상 매출이 얼마일 거고, 그러면 매출이 이렇게 늘어나니까 오늘 기준에 주가는 싼 거야. 라는 가치 판단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 네.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면 네이버의 기업 가치가 이렇게 싸다 비싸다를 평가를 하려면 카카오랑도 비교를 해야 되고 구글하고도 비교를 해야 되고 텐센트하고도 비교를 해야 돼요. 세계적인 플랫폼 회사들하고. 그럼 그 회사들의 지표들은 어떤 것일까? 성장성은 어떻고 연간 얼마를 성장하고 회사는 주가와 수익의 비율이 얼마고 이런 것들을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기본기를 한번 좀 알려드리고 네. 그 기본기로 최소한 이 정도는 예. 계산을 하고 가자. 네. 운전을 하는데 네. 눈을 감고 운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무조건 사고가 나요. 이거 100%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 이렇게 모니터 준비하라고 하신 네. 거예요? 래퍼. 왜냐하면 야. 숫자를 안 보고 어떻게 이게 사실 이런 거예요. 네. 집값을 안 보고 저 반포동에 어떤 아파트가 좋대 하고 나서 집값 확인도 안 하고 투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없죠. 그리고 그 아파트가 아무리 좋아도 새 아파트인데 옆에 있는 5년 된 아파트보다 더 비싸, 더 3배 비싸. 더 비싸. 3배 비싸. 네, 너무 비싸. 3배 비싸면 그건 안 되죠. 그렇죠. 분양가가 잘못된 거죠. 적당히 비싸야지. 비싸면 한 30%이 정도 비싸야지. 이게 3배가 되면 바가지죠.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게 상대적인 가치평가에 비교를 할 줄 알아요. 그래서 영어로는 COMS라고 해요. Comparable. 비교 대상. 비교 대상. 그래서 어느 회사를 비교 대상으로 잡느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고 하는데 그 비교를 하려면 일단 비교 수치가 있어야 되니까 세상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비교 수치에는 Price, Earning, Ratio. 따라해보세요. Price, Earning, Ratio. P, E, R. 그래서 그래서 접어주. 낮은 PER. 접어주를 찾아야 되는데 사실 PER을 계산하려면 이 earning이 순이익이거든요. 이 price는 시가총액이고 시가총액을 당기순이익으로 이렇게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당기순이익을 몇 년을 모아야지 이 시가총액이 되느냐 합리화가. 그러면 뭐 10배다 그러면 당기순이익이 100억이에요. 그러면 10배면 1000억이잖아요. 100억씩 10년을 모으면 지금 주가가 합리화가 되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기업을 내가 돈 주고 산다고 봤을 때 1000억 주고 여기서 살게. 그러면 순이익이 얼마나요? 1년에 100억이요. 100억씩 10번 모으면은 1000억이 되겠네. 10년 있으면 본전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10년만 할 게 아니라 15년, 20년 한다고 하면 이게 더 유리하니까 10배를 주고도 난 사겠다. 인수합병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기업을 내가 산다고 볼 때. 결국 우리가 주식을 한 주를 사지만 주식을 통으로 사는 거나 똑같은 행위거든요. 결국 포지션은. 자, 그래서 Price Earning Ratio, PER, 당기순이익으로 이제 기업 가치 시가총액을 이제 나누는 건데, 이게 옛날에는 로우 틴, 하이 틴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10 초반이면 조금 싼 거고 10 후반이면 좀 많이 비싸다 이랬는데 이게 한 20년 전부터 깨지기 시작했어요. 뭐 때문에 인터넷 산업이 등장하면서
성장 속도가 리니어한 성장 속도가 아니라 옛날에 화학 공장 이거 때려 짓고 하는 거는 돈 나온 걸로 또 이제 캐파 늘려가지고 성장하고 자동차 공장도 갑자기 어제 100만 대 하다가 내일 모레 갑자기 500만 대 생산할 수는 없잖아요. 오래 걸려요, 시간이. 이 서플라이 체인이나 이런 것들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게임사는 매출이 갑자기 빵에서 1조 원 매출이 가능해요. 어떻게 하면 게임 하나가 빡 대박이 나면 하루아침에도 그렇게 돼요. 진짜로. 네. 액티비전 블리자드 게임 딱 출시되면 당일날 1조 원이 찍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빵에서 1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건 어떻게 가능하냐. 이제 온라인, 모바일 이런 플랫폼 산업 이런 것들은 제이커브 기하급수적인 성장이 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PER이 30배, 40배. 요즘 PER 100배인 회사 되게 많아요. 그러면서 요즘엔 뭐냐면 야 PER이 100배면 어때? PER이 계산되는 게 땡큐지. 웬만한 기업 다 손실이잖아요. 손실을 내더라도 성장을 2배, 3배, 4배 하겠다. 미래 보이기만 하네. 네. 그러면 PER 계산이 안 되잖아요. 어떡하냐?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 PER 계산이 안 되는, 순이익이 안 나는 회사 투자 안 해요? 그러면 투자할 게 하나도 없어요, 요즘에. 순이익이 나오는 회사 이미 커진 회사, 공룡회사고, 순이익이 안 나오는 회사들 성장, 여전히 뭐 쿠팡 뭐 이런 데도 얼마나 많은 기간 동안 이 손실을 계속 내고, 지금 마켓컬리도 손실이거든요. 근데 기업가치 뭐 몇백억에서 4조까지 올라왔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그걸 요즘에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프라이스 세일즈 레이쇼라고 해서 매출액을 봐요. 그래서 이게 철학이 근간을 여러분 또 근본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PER을 중시하는 사람은 뭐냐? 회사는 돈을 벌어서 돈만 벌면 안 된다. 회사는 매출이란 돈을 벌어서 다 띄고 마진 띄고 못 띄고 해가지고 단기 순이익을 이익을 내는 회사가 제대로 된 회사야. 라는 철학에 깔려있는 게 PER. PSR은 뭐냐면 뭐 이익 꼭 내야 돼. 매출 잘 내면 되지. 그래서 여기에는 성장성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순이익을 포기했잖아요. 내가 주주들한테 난 이익은 걔나 줘버려요. 배당? 그런 거 없어요. 우리 성장할 거예요. 왜요? 그래? 여기 앱 화면에 우리 그 들어가면 우리 회사 1조예요. 그런 뻥을 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유니콘 기업들이 이런 뻥을 너무 친 거예요. 그래서 PSR의 시대가 지금 계속 되고 있긴 한데 반반이죠. 사람들이 두려움도 있고 막 그런 것도 있는데 진짜 잘 된 회사는 막 뭐 수백 배의 성장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PSR 시대. 지금은 PER 시대보다는 PSR 시대예요. 모바일화, AI, 데이터 플랫폼 이런 산업으로 넘어가니까 훨씬 경영의 속도가 빨라지니까 순이익 자체보다는 매출의 성장세가 중요한 건데 PSR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성장세가 꺾이는 순간 기업 가치는 곤두박질 쳐요. 네. 최근에 페이스북, 네, 메타. 메타를 딱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메타를 페이스북이라는 이름에서 메타로 바뀌는 순간 이 회사의 본질이 어떻게 보면은 안정지향적인 진짜 헤게모니를 잡고 있는 캐시카우 막 뽑아내는 플랫폼 회사라기보다는 회사가 사명을 바꿔버렸잖아요. 새로운 사업을 무게추를 더 주겠다는 거예요. 얘는 어떻게 보면 공수 이런 걸 보면 수비수가 아니라 미드필더로 올라온 거예요. 위험도가 높아지고 그 대신 한 3년, 5년 기다리면 또 더블 갈 수도 있는 모멘텀도 또 생긴 거고. 왜냐면 새로운 영역으로 가겠다고 생각한 거니까. 그래서 앞으로 1년, 2년 이게 완전히 확고한 어떤 현상으로 되기 전까지는 주커버그는 계속 욕을 먹을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 사티아 나델라도 구독제로 갈 때 본질이 바뀌니까 욕 엄청 먹었어요. 왜 주주 가치를 훼손하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냐. 변신이 중요하다. 변신 개나 주라고 해. 주주들은 월가의 헤지펀드들은 급해요. 막 3개월, 6개월 안에 뭔가를 내놓으라고 하니까 욕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성장성이라는 것을 함께 봐야 돼요. 그래서 PSR은 성장성과 합으로 본다. 그래서 어쩔 때 저는 그래프를 이런 걸 PSR 지표와 그로스 성장성, 연간 성장성, 매출의 성장성 이거를 하나의 그래프로 놔두면 여기에 점도표가 막 찍히잖아요. 그럼 내가 생각하는 컴포트 존에 있는 거 성장성도 높은데 그러면 PSR이 높겠죠. 근데 무작정 너무 높아버리면 내가 투자를 못해. 근데 적정하게 평균치에 수렴해 있는 업체들은 난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대표님께서 이 PER, PSR 이거 좀 들어보긴 했는데 네. 이게 왜 이 개념이 나왔고 이 개념이 어떤 과정 속에서 이 개념으로 또 대두가 됐는지 이거를 설명해 주시니까 너무 네. 명확해지는 것 뭐 같아요. PER, PSR 개념이야. 네이버 지식인 검색하면 그대로 나와요. 근데 어떤 그 배경이 되는 그러니까요. 이게 어떤 경영 철학과도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기업을 인수합병할 때는 또 EV, EBITDA라고 해서 또 다른 지표를 또 써요. 그 뭐 이렇게 할리스 커피나 이런 뭐 현금 흐름 짱짱하게 나오는 회사는 그 현금 흐름 곱하기 8배, 10배 뭐 이런 식으로 기업 가치를 산출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 내가 투자하는 상황과 투자하는 그 산업, 그 본질, 그리고 시대의 방향성 이런 것들에 달라서 어떻게 보면은 그 기업 가치 평가의 툴이 달라져요. 그래서 극단적인 경우를 알려드리면 네. 기업 가치 평가가 PER, PSR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만들기도 해요. 네, 그래서 골드만삭스가 2016년도, 17년도 그쯤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비전 크리에이터 창업할 때쯤이니까. 예. 그때 골드만삭스가 정말 놀랄만한 리포트를 만들었는데 그 리서치 애널리스트 리포트예요. 뭐냐면 테슬라의 주가를 산정하는 방법론. 왜냐하면 테슬라를 평가하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매출도 제대로 안 나왔어요, 그때는. 이익은 당연히 없죠. 완전 순적자. 그리고 있는 건 뭘까? 그래서 그 리포트의 시작이 뭘로 시작하냐면 테슬라로 시작하지 않아요. 일론 머스크는. 야. 그래서 되게 웃겨요. 그 분석 보고서에 보면은 일론 머스크가 시나리오가 테슬라가 이렇게 된다면 이 시나리오가 아니고요. 일론 머스크가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이라면 이게 베이스 케이스예요. 이게 요 정도는 될 것 같아. 여러분. 스티브 잡스보다 더 위대했던 사람 한 번 꼽아보면 우리 산업혁명의 상징적인 미국 창업가 포드. 네, 그래서 포디즘이라는 말을 만들었죠. 뭐 대량 생산 그런 거 막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 그냥 어떻게 보면 산업혁명의 그 두 번째 웨이브를 만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가 그 포드 정도 된다고 하면 이 사람의 혁신의 그 듀레이션, 길이가 몇십 년이 될 거다. 그 산업 자체가 완전히 새롭게 포메이션이 될 거다. 시나리오 이거. 스티브 잡스. 그리고 그냥 그만저만 한 훌륭한 사람이다. 라는 게 세 번째. 그리고 맨 바닥은 이거는 약간 사람이 좀 모르겠고 그냥 이건 그냥 일반적인 회사다라고 보면은 테슬라는 투자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뭐 예를 들어서 당시에 50불이 있고 이게 뭐 헨리 포드면 300불 뭐 이래가지고 평균 200불 얘기를 했어요. 당시 가격으로. 근데 되게 웃긴 거는 그 이후에 한 5년 동안 평균 가격이 200에서 놀았어요. 미국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약간 그 선에 있는 거죠. 그건 아니고 잡스와 헨리 포드 그 사이인 것 같다. 이런 거로 있었던 거죠. 야, 보고서 너무 재밌게 쓰는데요.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전에도 그 상상력 얘기를 했는데 이게 상상력이 되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PER, PSR 그리고 그 넘어서 그래서 어떤 밸류에이션도 가능하냐면 전 6년 전, 7년 전부터도 플랫폼 분석을 하다 보니까 매출액을 만드는데 전자상거래 회사들 매출액 위에 뭐가 있냐면요. 그로스 머천다이즈 밸류라는 게 있어요. 전체 이 플랫폼에서 거래된 거래 대금, 거래 대금의 규모. 산업에서요? 아니 이 알리바바 뭐 아니면 티켓몬스터다 네이버 쇼핑이다 있으면 그 쇼핑 플랫폼을 통해서 거래가 되잖아요. 거래된 거래 금액의 총 합계. 네. 근데 사실은 플랫폼 수수료만 먹는 회사들은 그게 매출이고 수수료가 매출이니까 거래 대금 곱하기 뭐 보통 10에서 15%가 매출인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는 뭐 어떤 회사는 8%일 수 있고 15%일 수도 있고 하는데 이건 뭐가 들어가는 거냐면 전자상거래는 그 테이크 레이트라고 하죠. 이 플랫폼에서 떼먹는 수수료가 중요하지 않아. 왜냐하면 이 수수료는 일단 커지고 나면 언제든지 자기가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매출도 눈 감아주자. 매출도 눈 감아주고 GMV 거래 대금 커지는 게 중요해. 이제 한 발 더 나가는 거죠. 창업자의 입장에서 한 발 더 나가는 거. 그걸 GMV 멀티플이라고 해요. 근데 되게 웃긴 건 전자상거래 업체들 보면은 이게 배수가 대충 비슷해요. 한 배, 두 배 이래가지고 비슷해요. GMV 멀티플. 그래서 플랫폼 회사들 그럼 PSR 몇 배, 뭐 GMV 멀티플 몇 배, 뭐
뭐 GMB 멀티플이 1배다 그러면 뭐 PSR 한 5배 이렇게 되고 하면 뭐 적절한 가격 이런 걸로 어느 정도 자리 잡았어요. 근데 저는 이런 방법론에 대해서 한 7년 전부터 얘기를 했었고 그거를 스마트폰으로 코끼리 사기라는 책에 썼었는데 되게 저는 나름대로 만족해요. 그러니까 그 휴대폰 화면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쵸. 거기에 딱 차지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유니콘 기업들이 돈을 태워가면서 거기 들어가려고 하고 그런 기업에도 막 테마색이나 막 글로벌 자금들이 몰려 들어갔던 이유는 그걸 용인을 해주는 거예요. 야 매출도 뭐 알았어. GMV라도 커지면 돼. 한 발 더 나가면 뭔지 아세요? GMV가 나오려면 유저들이 모여야 되잖아요. 유저들이. 그래서 monthly active user, 월간 활동 사용자. 그래도 사용자가 늘어나는데 그게 활동 사용자여야지 클릭도 한 번 안 하는 사용자가 늘어나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억지니까. 그래서 월간 활동 사용자 수, monthly active user를 유심가요. 그러면 야, 유저가 늘어났으니까 좋아질 거야라고 생각하는 건 두 발 더 나가는 거죠. 그럼 유저가 들어와서 돈을 써야죠. 근데 돈을 안 써도 봐주겠다는 게 monthly active 유저가 좀 보는 거고. 근데 종합적으로 다 봐야죠. 야, 유저가 늘어났어? 유저가 늘어나고, 유저가 늘어나면서 거래 대금도 늘어나고, 그거에 따라서 매출액도 늘어나고, 커지면 커질수록 마진율이 개선되고, 원가 효율이 향상되고, 이런 것들을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성장성과, 트래픽 지표, 거래 대금 지표, 그리고 또 보는 것이 경영의 효율이에요. 회사가 2배를 성장했대요. 근데 판관비를 5배를 쓰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면 그거는 돈으로 매출로 산 거죠. 네. 주주의 돈으로 성장을 인위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런 거는 이제 안 될 썩을 회사고 그러면 투자하면 안 돼요. 그런 거. 근데 시기열에 걸쳐서 3년 전부터 지금까지 분기별로 딱 봤는데 오라 매출액 대비 판관비의 비중이 점점 줄고 있어요. 네. 그럼 매출이 늘더라도 매출의 증분보다는 비용의 증분이 적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성장과 함께 효율성이 엄청 좋아요. 개선되고 있다. 그러면 이거를 다 선을 그어봐요. 그러면은 이게 비용선이고 이게 매출선인데 처음에는 매출이 막 빠르게 증가하는데 얘도 빠르게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 비용 증가가 둔화되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러면 쭉 선을 가보면 내년 하반기면 영업이익 흑자 전환할 수 있겠네. 맞네요. 그럼 흑자 전환 하잖아요. 시중에 있던 사람 깜짝 놀래요. 근데 웃긴 거는 선만 거봐도 진짜 중학교 1학년 수준의 이제 그래프 있잖아요. 1차 함수. 1차 함수 그래프만 그릴 수 있으면 기울기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겠네. 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상황이 벌어져서, 흑자 전환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는 순간 주가가 올라요. 그걸 미리 예상하고 하면 제일 좋고. 이제 웨이트 한 댐핑이 그렇게 과거에 투자를 했었고요. 딱 거보니까, 1년 안에 무조건 이거는 분기 단위로 보니까 점점 효율화가 돼가지고 이익이 나을 것 같아요. 투자를 했었고, 바로 그 영업이익 흑자 뉴스 나오면서 이제 2배 정도 이렇게 상승을 하고. 그래서 숫자를 모르고 하면요. 앞이 안 보여요. 깜깜해요. 진짜 눈 감고 운전하는 거 똑같아요. 과거도 안 보이고 미래도 안 보이고. 주가 떨어지면 불안하고. 스토리 뭉개진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러는데 다시 재무제표를 보세요. 그러면은 금리 올라가고 주가 막 30% 날아갔는데 지금 아마존 매출은 어느 때보다 좋아요. 숫자도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이 지표를 보면은 되게 아름다워요. 네. 그러니까 사실 테슬라도 제일 위험했을 때는 언제냐면 2020년도 이때가 오히려 지금보다 훨씬 위험했어요. PSR 엄청 높았고 재무지표 측면에서 되게 위험한 시그널이 많았거든요. 근데 작년 이익 엄청 많이 늘었죠. 매출 지금 계속 많이 늘어났죠. FSD 그런 구독 이런 매출도 새로 또 생기는 게 이젠 카더라가 아니라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매출의 질과 어떤 가지수 그리고 순이익의 어떤 양과 질 측면에서 2년 전, 3년 전보다 테슬라는 또 엄청난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그러면 3년 전에 열광하던 분, 2020년 연말에 열광하던 분이 지금 차갑게 보고 있으면 이거는 계산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스토리가 그대로 유효하다고 보면 지금 훨씬 테슬라를 좋게 봐야 돼요. 싸네 이러고. 네. 그때보다 몇 배 싸진 거니까. 네.
그래서 그걸 숫자를 계산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때 PSR이 얼마였고 지금이 얼마인가.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보면 주변에 좀 이렇게 분위기가 너무 그쵸. 테슬라에 간다 무한히. 휩싸였지. 그러면 막 PSR 막 25배, 30배 간단 말이죠. 그러면 야 보면은 PSR 10배 넘는 것도 몇 개 없는데 이건 너무 높은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고. 사실 그 전전에 보면은 테슬라 PSR이 거의 2-3배 갈 때가 있었어요. 그땐 저는 뭐 테슬라 주식을 안 갖고 있었지만 그때 저한테 테슬라 주식이 싸냐 비싸냐 물어봤으면 저는 블로그에도 써놨어요. 싸다. 왜 얘가 혁신적인데 일반적인 그냥 제조기업도 PSR 1배인데 얘가 왜 3배야? 또 5배, 10배 그 사이 아닐까? 근데 그 다음에 20배가 넘어왔어. 그러니까 주가가 막 거의 10배가 되고 이렇게 한 건데 그래서 정확히 이걸 맞출 수는 없지만 어떤 그 단단한 뭔가 하단이나 너무 고평가되는 것들은 감지할 수 있어요. 계산을 하면. 네. 그리고 비싼 주식도 그 PSR이 뭐 30배다 이러면 비싼 주식이죠. 10배가 넘어가면 일단 비싼 거예요. 알고 하게 되는 게 중요해요. PSR 10배가 넘어가? 그러면 매출액을 10년 동안 모아야지 기업 가치네. 이익도 아니고. 그럼 되게 먼 거야. 1년에 막 한 60% 성장을 해줘야 이게 뭔가 합리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장세랑 봤을 때 이건 되게 위험한 거구나. 그러면 비중을 줄여야 돼요. 얘는 수비수가 아니라 공격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상대적인 그 감이 올 때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려요. 계산하는데 사실은 한 기업을 PER, PSR 계산하는 데는 한번 루틴이 되시면 30분도 안 걸립니다. 네이버 금융 들어가면 다 나와 있고 야후 파이낸스 들어가면 다 나와 있어요. 네. 예쁘게. 그러면 매출액하고 그냥 메모지에다 적고 시가총액을 해서 나누기 해가지고 계산기 두들기면 바로 나와요. 이거는 중학생도 아니고 초등학교 4학년 정도 제 아들이 지금 초등학교 4학년 올라가는데 이 정도면은 다 계산할 수 있어요. 곱셈 나눗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시간이 안 걸려요. 네. 그런데 그거를 꾸준히 추적하는 게 시간이 걸려요. 네. 1년 전에는 어땠고 자기가 갖고 있는 종목이라면 분기별로 계속 계산을 하고 있어야 돼요. 자기 엑셀 파일을 만들거나 아니면 메모지에다가 꾸준히 적으세요. 네. 적으시고 붙여놓고. 왜? 내 돈이 걸려있는데 뭐 남들이 추천해줬다가 막 하면 그 사람 닭살같이 쫓아가서 욕하잖아요. 그럼 본인이 안 적어놓은 거, 본인이 적어놓은 것들을 보는 행위는 안 해요. 그건 안 하고 남들이 뭐라고 했는데 그건 또 가서 막 열심히 찾아서 하고. 근데 그렇게 할 시간에 오히려 자기 스스로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라. 네. 그렇게 하려면 숫자를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요. 그게 훈련하면 30분 안에 한다고 하면 네. 해야죠. 네. 네, 그 정도. 할 수 있어요. 왜? 지금 그냥 시가총액 단기순이익 나눠요. 나오잖아요. 이거 5분이면 돼요. 네. 시가총액 매출액 나눠요. 나오잖아요. 네. 한 발 더 나가면 내년 매출이 얼마 될까? 그 추정을 해보는 건 또 다른 얘기라. 네. 그거 되게 중요해요. 내년, 후년. 네. 근데 내년, 내후년도 그 보고서가 나오던데요. 추정 전문가들의 추정이 있어요. 근데 나만의 추정을 해야 돼요. 나만의 추정. 그러려면 예를 들어서 테슬라다. 그러면 자동차 판매로 얼마를 벌까? 그럼 판매 대수 곱하기 P 곱하기 Q가 나오잖아요. 그걸 하려면 좀 공부를 해야죠. 네. 그럼 자동차 판매 대수가 지금보다 몇백만 대 더 팔려가지고 이 정도 될 거야. 근데 오토파일럿 FSD 풀 셀프 드라이빙 구독제 매출은 이게 1년에 한 몇 배씩 증가할 것 같은데 선을 그어보는 거죠. 계단식으로 이렇게 하고 네이버 같은 데도 매출을 발라보는 거죠. 그 사업 부문별로 매출액이 나와요. 친절하게. 그러면 그걸 분리해서 얘는 웹툰은 앞으로 포텐셜이 좋으니까 얘는 앞으로 몇 배가 될 수도 있겠다. 뭐 광고 매출은 이미 가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이렇게 가겠지. 하고 클라우드 컴퓨팅 몇십 % 성장할 것 같아. 아니야, 난 몇 년 안에 3배 될 것 같아. 라고 딱 선을 그어보는 거. 그러고 나서 해보면 딴 사람들이 못 보는 게 나한테 보여요. 그리고 그게 수치가 비록 무슨 증권의 애널리스트가 한 말하고 똑같더라도 그 숫자는 내가 만든 숫자잖아요. 그래서 훨씬 의미가 있고 그 전문가가 하는 말을 내가 검증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업 부문별이 3개, 4개 있으면 발라가지고 그거를 매출 추정을 해보는 거. 되게 중요한데 이게 어렵다고 하면 그냥 대충 퍼센트로라도 이게 아마존이 30% 성장해왔는데 앞으로도 이 정도는 성장할 것 같고 이유는 1, 2, 3야. 이 정도라도 어렴풋하게라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제일 좋기로는 사업 부문별로 정교하게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사실 이런 것들을 쭉 정교하게 추정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5년치를 가지고 현가화하는 거를
DCF 방법이라고 해요. Discounted Cash Flow. 그래서 이게 끝판왕이에요. 사실. 그래서 막 몇 조 단위 M&A 할 때 이걸 해요. 절대로 정확하지 않아요. 근데 로직을 찾는 거예요. 이 회사가 성장 동력이 뭐고, 이 회사를 내가 인수를 해서 어떻게 이 회사를 효율화시켜야 되지? 이거에 대한 키를 거기서 찾을 수가 있어요. 비즈니스를 이해하고. 그래야지 나중에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내가 이 회사는 여전히 웹툰도 좋고 이런 글로벌 사업이 좋으니까 여전히 들고 있어도 되겠다라는 컴포트를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야, 오늘 이 영상 진짜 몇 번 좀 반복해서 들으시면 정말 큰 도움 되실 것 같아요. 예. 도움되라고 제가.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뉴스에 진짜 원투 펀치 맞으면 정신을 못 차리거든요. 근데 그럴 때 다시 백투더 베이직, 숫자로 돌아가서 내가 투자한 회사들의 숫자가 지금 멀쩡한가? 의외로 금리 인상돼도 아마존의 실적은 짱짱하더라. 네이버 실적 좋더라. 네. 이런 거예요. 구글 실적 어느 때도 좋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실적 좋고 실적이 좋아요. 그냥 그 주가가 그냥 자산에 대해 위험 자산에 대한 밸류에이션의 레벨이 수위가 네. 막 홍수 오면은 수위 올라갔다가 가뭄 오면 수위 내려가잖아요. 근데 뭐 오버롤하게 보면은 댐 보면 이제 수위가 비슷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럼 그 수위 내가 볼 때 그 적정 수위는 무엇인가에 대한 계산은 아무도 대신 안 해준다는 거예요. 직접 한 게 내 거다 이거예요. 제가 대신 해드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께 아니에요. 네. 시간 30분 투입하면 과거부터 미래 전망까지 할 수 있어요. 저는 오늘 그 말씀 중에 딱 그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그 한 중반쯤에 그 메타 이야기 해주실 때 저는 그 20몇 프로가 한 번에 빠져가지고 이거 기업이 뭐가 큰일 났나. 그리고 실제로 그 성장세가 좀 꺾였다는 평이 많고 또 비용은 또 많이 증가할 거라고 예상이 돼서 근데 그 부분을 이제 사업의 본질이 바뀌는 그쵸. 그런 부분을 딱 얘기해 주시면서 PSR 개념을 얘기해 주시니까 이게 좀 완전 그리고 한 2, 3년 동안은 계속 욕을 먹을 수 있다라는 과거의 그런 기업의 역사들에 비춰서 또 얘기를 해 주시니까 조금 마음이 좀 완전 뷰가 바뀌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페이스북의 투자자 기반이 재작년하고 지금하고 되게 바뀌는 과정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팡주라고 하면서 그 페이스북, 아마존, 구글 막 이래가지고 거기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제 얘는 오히려 엔비디아스러운 거예요. 네, 엔비디아도 되게 미래지향적이거든요. 막 AI 뭐 하는데 페이스북도 약간 리스키하지만 이렇게 미래지향적인 회사로 바꿔놓은 거고. 근데 엔비디아는 사실은 그 미래의 길목들을 선점한 게 검증이 됐죠. 근데 얘는 아직 검증이 안 됐어요. 검증될 때까지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고, 근데 절대로 얘는 안정지향적인 회사는 절대 아니다. 네. 지금 스퀘어 같은, 블락 같은 회사도 마찬가지고, 회사 사명 바꿨다는 거는 앞으로 나 10년 기다려줘 이 얘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두 회사 되게 좋아해요. 그 메타도. 예, 메타와 블락을 좋아하는 거는 그냥 이론적으로 보시면, 역사적으로 보시면은 그 두 사람의 창업가의 이야기가 틀리지 않았어요. 네, 근데 그걸 어떻게 잘 실행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니까 지켜봐야겠죠. 그렇다고 불박하면 안 되고. 근데 분명히 이 두 회사는 미래 전도 유망하지만 이렇게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는 절대 아니다. 네, 그렇다고 막 근거 없는 회사도 아니지만 중간 정도. 리스크와 이런 것들이 옛날보다 훨씬 열려있긴 한데 또 그만큼 기대도 되는 그런 회사다 보시면 됩니다. 오늘 이런 개념들을 설명해 주시니까 지금 이런 기업들의 변화 이런 것들 더 생생하고 와닿는 것 같습니다. 좀 입체적으로 볼 수 있으면 좋죠. 네. 그럼 혹시 이거는 오늘은 안 보겠네요. 자료만 보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말로 그냥 썰로 풀었네. 오늘 그래서 진짜 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숫자를 좀 점검하는 시간 이런 거를 좀 사전에 꼭 가지시면 좋겠고 오늘 영상 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이렇게 몇 번씩 좀 반복해서 들으시면은 정말 큰 도움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 30분? 뭐 30분 좀 더 걸리더라도 1시간 내에 이렇게 하실 수만 있으면 내 돈을 내는 것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산 안 하면요 무조건 다칩니다. 계산하는 투자 하시길 바라요. 돈 되는 투자. 네.